3개월간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그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요요 현상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안녕하세요. 다이트 한의원 최승현 원장입니다. 김정상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시나요? 늦은 시간 야식이 당길 때, 또 운동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들도 다 힘들긴 하겠지만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생길 때 아닐까 싶은데요. 수개월간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요요 현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던졌다가 당기면 다시 돌아오는 장난감, 요요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래봬도 제가 고등학교 때 요요 동아리였거든요. 플레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정말 잘했었죠. 우리가 가지고 놀던 그 요요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빠졌던 체중이 다시 원래 체중만큼 혹은 원래 체중보다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고생해서 감량한 체중이 더 크게 돌아오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다이어트 하지 말 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빠졌다 쪘다 반복을 하면서 요요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특히 굶는 다이어트 할 때에는 근육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소모량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요요 현상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체중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육이 또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보다 지방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인데도 더 뚱뚱해 보인다, 더 부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전보다 더 뚱뚱한 느낌이 나면 극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요로 인해서 몸에 생기는 변화가 절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요를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수분이에요. 휴가 및 여행 계획을 하면서 단기간 높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수분 손실로 인해서 체중이 감량됐기 때문에 정말 물만 먹어도 체중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보통 급진급파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며칠 과식을 하더라도 바로 지방이 쌓이진 않거든요. 단기간 섭취한 염분과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서 수분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체중이 좀 증가한 것 뿐이지 진짜 살이 찐 건 아니에요. 체지방이 찐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친 절식이에요. 먹는 음식의 양을 완전 확 줄이고 또는 굶는 방법을 통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굶으면 살은 빠져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인 기초대사량이에요. 평소에 내가 섭취하던 에너지보다 갑자기 확 적게 들어오면 이거 위기 상황이다. 기초대사량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이 말은 즉 적게 먹어서 살을 빼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속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도 생존을 위해 조금만 먹어도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향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살을 빼기 전에 체중보다 더 높게 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너무 과도한 운동인데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건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진짜 의욕이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유산소도 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도 하세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개월간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그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요요 현상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너무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운동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목표 체중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은 내가 운동을 엄청 그렇게 과도하게 하던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리고 소비되지 못하는 잉여 에너지들이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요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요요가 오는 원인을 살펴보면 요요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뭐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바쁜 생활 속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요가 없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내가 장기간 동안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도 당질 제한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지 오래됐습니다. 회식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하는데 당질 제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회식 가서 삼겹살 드셔도 되거든요. 그 대신 볶음밥이랑 냉면만 많이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먹는 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먹는 양을 유지하되 당질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수개월 동안 노력한 결실이 한순간에 돌아간다고 하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겠죠. 너무 타이트한 목표와 기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속 가능한,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 요요 현상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한 요요 현상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